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9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팔공산 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론화 과정이 향후 진행될 추진의 밑거름이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3차례 진행하고 권역별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2차례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치정부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청사 활용 여부는 2개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높았고 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전체 63.7%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5월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자연공원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팔공산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 경북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공적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 절차 공동 대응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팔공산은 자연 생태와 함께 국보 2점과 보물 28점 등 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갖고 있고 총 5,295종의 생물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대상지는 현재 대구 경북이 관리하는 팔공산 자연공원 전체 면적 그대로이며 시도는 빠르면 4달 중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의 역대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시설이 수성의료지구 내에 들어섭니다. 수성의료지구 내에 들어서는 대구 롯데쇼핑타운 건립공사는 2014년 2월 토지 분양 후 지난해 6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휴게, 문화체험, 레저, 힐링 공간의 혁신적인 복합 쇼핑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착공에 앞서 가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재 반입에 대해 대경 경자청과 협의하고 5월 착공 신고 후 터파기 등 토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30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고 군이 의성군 민간단체와 대구와 같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 수원시 민간단체 관계자도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과 대구 경북 시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고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현수막 홍보와 대구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제7회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가 30일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1년 반여 만에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 탄력성 극대화를 위한 다시 뛰는 대구 경북 점프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주간 축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제 토의 후에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청년 정책 추진 강화, 재활용 극대화 순환체계 확립 등 재활용 분야 선제적 인력 보강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과 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상용화 전 단계 혁신 제품 직접 구매를 통해 혁신 지향 공공조달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창업 벤처기업에 필요한 판로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초기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의 혁신 제품 선제적 구매로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해 민간 부문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판로 지원, 지역의 혁신 제품 발굴 구매,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참여와 실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1,035명을 5월 3일부터 신규로 모집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의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 사업에 현재 2,989명이 가입해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신규 가입자 1,035명은 5월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이나 자격 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일상의 행복이 더해지는 5월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